제가 요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 채팅방에 몇 번 합격 수기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합격 수기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합격 수기 너무 길잖아요. 길어서 안 읽히실 텐데, 그냥 같이 읽으면서, 저 이때 이렇게 공부했고, 이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Q&A는 조금 이거 끝나고 후딱 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이게 잡지에 실린 거였어요. 저 아직도 그 잡지가 몇 권 있긴 한데, 그래서 잡지가 잡지사에서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매달 한 명씩 합격 수기를 되게 길게 썼었어요. 이 잡지가 없어지고 합격 수기도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학원들에서 올리는 합격 수기로 많이 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학원의 마케팅 수단이 되다 보니까 합격 쓰기가 뭐랄까 되게 좀 이제 그 학원을 주력으로 다니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아니면 학원에 조금 도움이 되는 위주로 합격 수기들을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옛날 합격 수기 한번 읽어볼게요. 좀 괜찮으시면은 제가 그 예전 합격 수기들 이나 아니면 요즘 합격 수기들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는 시간 가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래됐네요. 이거 오래됐네. 네.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3년 차로 합격했죠. 제가 1년 차 때는 뭐 항상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공익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1차는 공익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신림동에서 1년 공부하고, 근데 이제 한번 좀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1년 더 공부를 해서 3년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지막 1년은 뭐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너무 아깝게 2년 차 때 제가 엄청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웬만하면 붙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대 나왔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거 하나도 몰랐고요. 논술형 답안을 써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실무 같은 거는 대신에 굉장히 익숙하고 유리했고요. 공부 방법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무는 초반에 재미 느끼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 같은 데서 법규 문제가 뭐 가능한가 물어보면 가능한데? 가 이제 끝인 거예요, 저는. 쭉쭉쭉 나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그런 답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도 뭐가 그렇게 어려웠었냐면은 답이 없잖아요.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논리를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면 되는 건데, 저는 항상 답이 있는 거를 풀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숙달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한테는 나름대로는. 그래서 처음에 공부 방법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익숙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인문학이라는 걸 여기서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 방법 이런 것들 여기서 처음 배운 건데, 세상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대생 마인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네. 처음에는 감상 어린 글을 쓰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써본다고 했네요. 그렇군요. 공부 여정 1년차 공익하고 있는 동안 했고요. 퇴근 후랑 주말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기간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분들은 1년 1차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항상 1차 얘기 나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공부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수험 기간이 한 두 배 정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1년 하셔라, 뭐 6개월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레인지가 너무 넓어서. 그래도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 분들은 1년 정도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사실 빨리 올라오면은 그때 2차를 잠깐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때 퇴근하고 진짜 너무 힘든데 뭐 밤샌 적도 있었다고 사실 합격 수기에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적은 몇 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뇌리에 강하게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 수기에 썼는데, 밤새고 간 적은 글쎄요 뭐 한 10번 정도 될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늦게까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한 적도 있었고, 근무 중에도 당연히 공부했고, 주말에는 당연히 도서관에서 공부했고요.
참 이때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분들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존경하고 되게 멋있고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연애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1차 끝나고 제가 신림동에 바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9월부터 딱 그러니까 이때 7월은 1차가 7월에 끝나고 9월이 그해 2차가 끝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3월 그리고 이게 6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이에 그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신림동 가서 깔끔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놀았어요. 글자 하나도 안 보고 뭐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6월 다른 분들 2차 한번 보시고 심지어 저 그때 시험장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있다가 뭐 공부도 안 하기도 했고 가면 좋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또 일요일날 그때 시험을 또 일요일날 봤어요. 일요일날 일어났는데 그냥 좀 더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9월 돼서 이제 신림동 들어와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제가 채팅방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무만 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잡고 파는 거를 굉장히 좀 편해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끊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붙잡고 하는 거를 훨씬 편해해서 그때는 실무만 했어요. 그때로 따지면은 이제 12월까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9월까지는 실무만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때 합격 수기를 되게 많이 읽어봤는데 그때는 약간 공부 방법이 되게 단순했어요.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9월까지 실무를 어떻게든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9개월이 남죠. 그 9개월 동안 이론이랑 법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요. 이러고서 합격하는 게 되게 2년차의 기본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전이랑 공부 방법이 많이 달라지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실무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 실무를 남들 많이 하니까 그냥 남들이랑 비슷한 속도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년차는 실무를 잡으셔야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좀 더 초반에 훨씬 많은 가중치를 둬서 공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무만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론이랑 법규는 그냥 기본 강의만 들었었고, 실무는 잘했어요. 왜냐면은 뭐 실무만 했고, 제가 공대 나오고 숫자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워낙 익숙했기 때문에 별로 그냥 주변에서도 되게 제가 봐도 자신감 넘치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실무는 유리한데 이론 법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미치겠는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외우래요. 근데 뭔가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도 너무 많고 이게 무슨 문장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 외우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막 이거를 뭐 써가면서 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스터디 전날 불면증도 오고 막 스터디 전날 막 새벽 3시에 자고 이러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뭔가 산에 들어가서 실무했듯이 이론이랑 법규를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거 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스터디를 하시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세요. 전날 뭐 잠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수밖에. 물론 그때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알았다면 괜찮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줬더라면 조금 더 잠은 좀 더 잘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혼자 공부하기 시작한 때요. 행정법 강의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이론 기본서를 읽고 이제 실무는 보상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책을 정독하고 뭐 이렇게 막 혼자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공부 방법을 잘못 잡았어요. 저는 행정법 책을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제가 신림동에서 나와서 혼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사실은 공부를 조금 잘못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2달 정도를 혼자 공부했어요. 2달 반 정도.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러 갔거든요. 실무를 전혀 안 했어요. 그 사이에는.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경제 올려놓으면은 뭐 2, 3일 동안 막 4, 500점씩 한 5, 6시간씩 500점이면은 60분, 500시간이니까 9시간, 10시간 한 2, 3일 동안 몰아풀면 실무는 금방 이렇게 감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실무를 안 한 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다시 스터디를 갔거든요. 근데 이론은 제가 나쁘지 않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럭저럭 썼어요. 근데 와, 법규는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법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야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스터디 팀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야, 학원 강사한테 질문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공부를 혼자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제가 실무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공부 방법이 맞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론이랑 법규를 그냥 강의만 들었거든요. 강의만 듣고 뭐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코칭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공부를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굳이 또 코칭을 받았을 텐데, 그래. 이렇게 쭉 합격 수기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빨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하고 이제 2달 반 정도를 사실은 제 맘대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팀장님, 그러니까 그냥 강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딱 그랬어요. 아, 잘못했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내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뭔가 되게 클리어하게 이제 딱 이제 와닿았던 거죠.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 진짜 목숨 걸고 피 튀기면서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2년차에 붙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2년차에 못 붙겠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느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하루 이틀이긴 한데 뭐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한테 좀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행시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다독여줘서 다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는 그때 같이 공부했던 덕재 형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2년 차였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한림법학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법학원 같은 데에서 막 되게 상위권 하시는 거예요. 2년 차인데 옛날에는 이제 한림법학원이 지금의 서울법학원 정도의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막 너무 그때 법규 공부 잘못한 걸 깨닫고 그냥 학원에서 뛰쳐나와서 뭔가 어디론가 막 걸어가고 있는,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디론가 막 걸어갔는데 우연히 이제 이 덕재 형을 만난 거죠. 그래서 형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해서 내가 공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덕재 형은 뭔가 공부 방법을 이제 알고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스터디 항상 상위권이었고 그래서 공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진짜 이 형한테 거의 뭐 매달려야겠다. 이 형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 형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학교 도서관에서 하던 거 짐 빼서 신림동 들어가고 이 형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 형이 되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과외처럼 과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1대1로 코칭 받으면서 공부 실력이, 그래도 법규가 되게 망했었는데 이 형 때문에 운 좋게 그래도 법규를 웬만큼 그래도 남들만큼은 할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실무 이론 법규가 과목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실무 같은 경우는 문제 풀고 약간 공대생 스타일들이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은 완전히 이제 논수령 답안 많이 써보신 분들이,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잘하고, 이제 법규는 암기를 뭔가 잘하시는 분들이 잘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요구하는 특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어떤 수학 잘하는 능력, 수학, 언어, 암기. 그러니까 뭐 암기로 따지면 뭐 사탐 같은 게 되려나요? 저는 뭐 사탐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각기 다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과목 잘하고 한두 과목 정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제 경험이에요. 세 과목을 다 잘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외를 받는 것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 만약에 주변에 단연차가 있으면 그 단연차와 같이 공부를 하고, 근데 보통
다연차들이랑 좀 같이 하기는 쉽지 않고 저는 그래서 과외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셔라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한 기본 강의 다 듣고 과외라는 게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해보다가 조금 뭐 내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되게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주변에 짧게 공부한 사람들 중에 과외를 했던 알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뭐 과외했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는 했어요. 뭐 적지 않은 거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좀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학원 강의 워낙 탄탄하게 잘 돼 있고 뭐 암기도 시켜주고 이거 외워와라 저런 거 외워와라 뭐 이거 써봐라 뭐 숙제도 내주고 퀴즈도 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예전처럼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실무는 뭐 저는 사실 실무를 사실 좋아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그냥 실무는 제 머릿속에 걱정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그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 순환 강의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단과반이 있었어요. 시험 볼 때까지 끌고 가주는. 그래서 그 단과 강의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법규는 이제 뭐 그 덕재형이 시키는 대로 덕재형이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저를 알려주면서 하는 거죠. 알려주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학원 스터디 등수가 맨날 하위권이죠. 눈물 나죠, 눈물 나. 진짜 나중에는 보기도 싫어요. 근데 계속 버텼어요. 계속 버텼는데 아 뭔가 그 제가 이때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뭔가 버티면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버텼어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그때 2분 합격 수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합격 수기 중에 2년차 때 포기했는데 얼떨결에 붙으신 분의 합격 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 2차 공부하시다가 포기하고 지금 1차 기본 강의를 막 기본 강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아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을 노려야겠다 하고 공부하시다가 덜컥 붙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합격 수기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분이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 회사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아슬아슬하게 0.5점 차이로 떨어졌죠. 남아있는 수험생 중에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 물론 이제 사실 0.5점 차이로 떨어지는 후에도 붙으려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들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시험장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요. 시험장에서, 이게 이제 시험장에 대한 얘기인데, 실무 딱 나와요. 진짜 이게 학원 스터디에서도 워낙 정신없이 풀긴 하는데, 진짜 시험장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능력치가 좀 너프되죠. 좀 100%를 다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너프돼가지고, 다들 그냥 이걸 뭐, 앞에 음식을 먹는데, 코로 먹는 입으로 먹는지 모르면서 그냥 막 풀어요. 진짜 미친 듯이 풀어요, 진짜. 막 그냥 순간적으로 팍팍 판단하면서 내가 뭐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그냥 막 풀어 뭐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 생각했던 거는 난 실물 잘한다. 내가 이 정도 풀었으면 잘 푼 거다. 남들 나보다 못 푼 사람 많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뭐 막 풀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 법규 했는데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자신이 없었는데 그냥 뭐 항상 그럭저럭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고득점은 안 나오는데 뭔가 좀 나름의 요령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은 뭐 그럭저럭 나왔고 법규는 이제 아예 논점을 틀렸었어요. 이때 논점 하나만 맞췄어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막 사기 끝나고 학원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스터디에서 아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해 뭐 세무사 시험인가 뭐 어디서 시험에 나왔는데 아 평가서에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뭐 약간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안 나온다고 막판에 얘기하시기 때문에 뭐 또 공부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당연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여가지고 뭐 논점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쓰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끝나고 나오는데 정확히 알았죠. 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나고 다음 시험 기다릴 때까지는 어땠냐면 법규만 조금 커버해주면 합격하겠다 이 생각. 근데 법규 점수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다 이 생각하면서 이제 토익 공부 다시 했었어요. 자 일단 2년차 때 저의 페인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7, 8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차 끝나고 2차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3월부터 한 5월까지 정도 2달 되겠죠. 그때 놀았어요. 아 진짜 예,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재밌게 연애하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실무와 이론과 법규 공부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성향의 세 과목을 동시에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한 얘기죠. 실무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도 내가 잘할 것 같았는데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 해드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때 물론 떨어졌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은 거. 근데 그때 이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 썼어요. 이 상민이란 친구가 저보다 1년 먼저부터 22기였는데 21기라고 썼더라고요. 어쨌든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그랬어요. 야, 2년차 원래 그러니까 뭐 예전에 2년차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동차랑 2년차랑 중간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라고 원래 이렇게 패기로 보는 거야 이러더니 그냥 진짜 붙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제 나 공부가 좀 덜 됐다 다시 진짜 내년 올해 포기해야겠다라고 했으면은 수험 기간이 정말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불합격한 후에 이제 그때 기분은 정말 무슨 느낌이냐면요. 내가 이제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거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모르셔야 할 느낌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년 차가 딱 됐어요. 실수하지 말자 이번에 실무랑 이론은 잘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법규만 끌어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날 때까지 한 3개월은 그냥 놀고 너무 많이 노네. 3개월 동안 놀고 토익 준비만 하면서 이제 놀았어요. 12월 딱 돼가지고 발표하는 나는 때인데 그때 그냥 보수적으로 신림동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냥 합격하면 좋고 안 되면은 좀 미리 들어가서 하는 게 맘 잡기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1차를 했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이제 실무이론 법규를 골고루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1년을 공부를 한 사이클을 다 돌렸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실무를 좀 더 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때부터는 골고루 하면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 볼 때 그 초년차시잖아요, 2년차시잖아요. 그러면은 요 단연차들 합격 수기는 조금 구분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이렇게 골고루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실은 제가 3년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서 들어야 돼요. 2년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2년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거예요. 복교 열심히 했다. 실무 이제 또 두 번째 시험장에 들어갔죠. 근데 이때는 확실히 느낌이 달랐어요. 제가 2년차 때는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풀었거든요. 근데 실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고 어디쯤 와 있고 이런 게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합격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고 왔는지 기억이 나면 합격하는 거고 어떻게 풀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면 불합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좀 공감은 갔어요. 실력이 느니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뭐 전략도 워낙 많이 세워갔었어요. 만약에 1번이 어렵게 나오고 뭐 4번이 어떻게 나오고 3번이 어떻게 나오면 순서는 어떻게 풀고 그리고 뭐 어떻게 풀자 아니면 1번을 풀고 뭐 4번을 풀고 2번은 어떻게 끊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별의 별 상황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과 그런 대비를 다 해갔기 때문에 딱 문제집 받고 1번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는 한 15분 더 풀어야겠네. 딱 보고 2번 이건 준비한 논점이군. 4번 공짜군. 오케이. 공짜군. 너 이건 100% 맞추는 거네. 이거 먼저 풀어야지. 했고. 그다음 3번은 이거 법정 평가인데 내가 법규 정의 몰라. 나 이거 모르겠다. 풀지 말아야지. 괜히 법정 평가는 OX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뭐 내 논리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못 풀겠다. 하고 진짜 안 풀었어요. 뭐 이렇게 그냥 딱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제가 2년차 때 실무본 얘기하는 거랑 지금 얘기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풀었어요. 근데 조금 사실 당황한 것도 아닌데 풀다 보니까 뭐 수익률이 막 마이너스 7%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막 20 몇 퍼센트 나오더라고요. 어딘가 중간에 계산 실수를 했군. 하고 그냥 쭉쭉 풀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레벨이 좀 이제 경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는 계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혹여나 계산 실수를 안 하면 수석급, 계산 실수를 하면 이제 수석급 제끼고부터의 싸움이다. 해서
수석급은 물 건너갔군 하고 그냥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법규. 뭐 이론은 저는 뭐 나름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고저점 안 나오지만 항상 그냥 무난하게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법규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어이쿠 작년에 나와서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생각 정도 하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략적인 논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부담스럽지만 써보자.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시험장에서 떨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나 작년에 나왔던 거라서 제끼고 안 봤는데 라고 하면 모두가 안 봤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그냥 80% 무조건 모른다, 90% 모른다, 10%는 공부 이상하게 한 10%, 아니면 이제 슈퍼 초 울트라 이제 단연차 별의별 거 다 공부하는 단연차 요 정도 빼고 나면은 내가 모르면 다 모른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담스럽군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한번 하긴 했어요. 그때 김선희 평가사님이 그때 강의 딱 데뷔하실 때 딱 맨 처음에 문제 내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정리했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써보자 했고, 그냥 법규는 그냥 딱 보는 순간 다 알았어요. 다 알았고 그냥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쓰지만 않으면 된다 해서 진짜 미친 듯이 썼어요. 미친 듯이. 저 때는 20쪽이었어요. 20쪽을 진짜 칼같이 미친 듯이 썼죠. 그래서 이제 총평, 저 때는 점수가 40점 초반이었어요. 합격 컷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유 있게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때는 그렇게 막 모르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약간 말하는 느낌도 그렇잖아요. 3년차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반대로 의욕이 떨어져서 좀 힘들긴 했어요. 그 2년차 때처럼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사님 강의를 들어도 내가 모르는 거는 열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8, 9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개 때문에 사실은 그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루즈해지는 거, 이제 약간 의욕이 떨어지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강의 들어야죠. 그 한두 개를 결국 메우느냐 못 메우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 8알은 다 아는데 하고 이 강의를 안 들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연차 되면 공부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지루하죠. 그리고 막 다 아는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쓱쓱 넘어가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단연차가 공부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연차가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셋이서 공부 같이 했어요. 참 되게 재밌게 공부했어요, 다 같이. 네, 별의별 일도 많았고, 그래서 좀 끈끈하게 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차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때도 좀 위험했던 거는 이제 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규를 또 자꾸 과도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파고들려고 했었어요. 막 제가 이제 채팅방에서도 그 카톡방에서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문구가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앞에 문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되게 막 따지고 드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법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틀려도 돼요. 이게 논점이라는 큰 줄기만 맞으면 기본적으로 주는 점수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법규에서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큰 줄기를 빨리빨리 잡아나가고 막 좀 이거 뭐야 뭔 소리야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다 외우고 이렇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한데, 제가 그런 거를 또 놓칠 뻔했어요. 근데 이때 황인석 평가사님께서, 제가 가장 이게 진짜 훌륭하신 평가사님이신데 어쨌든 이때 공부를 잘못할 뻔했는데 이제 제가 요 분한테 많이 매달렸죠. 제가 3년차 때는 법규가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법규 잘하는 강사님 있는 스터디 다녔어요. 실무 이론은 막 좀 별로였어요. 이론은 진짜 풀고 싶지도 않은 정도의 퀄리티의 문제였는데 실무는 나쁘지 않았고, 근데 그냥 이 강사님 한 명 때문에, 이 법규 강사님 한 명 때문에 다녔어요, 이 스터디를. 사실 이분한테 제가 의지하게 된 거는 그때 딱 저랑 스터디 2년차 때 스터디 같이 했었던 또 다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딱 저한테 진짜 한마디 해줬거든요. 법규 때문에 저 스터디를 다니거라, 실무 이론은 생각하지 말거라. 이래서 그냥 그분 뭐 2년차에 바로 붙으셨으니까 그래, 저 붙으신 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분 스터디를 다녔습니다. 3년차에 잘했던 건 이제 1, 2차를 적정히 분배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공부 방법 1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나오네요. 1차 공부할 때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한번 들었고,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목차 잡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코칭을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답만 맞추면서 막 넘어갔었거든요. 사실은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 낭비를 했죠.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거는 강의에서 잘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데 뭐 내용 진도 나가기가 좀 주고 이렇게 목차를 뭐 어떻게 잡는지 막 목차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덜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때는 그냥 문제풀이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수익환원법까지만 듣고 나서 이제 1차 준비를 다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딱 끝나고 유도훈 평가사님 기본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본서리 1회독을 한 번 더 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껴요. 왜냐면 수익환원법까지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1차가 끝나고 났을 때 기본 강의를 일단 한번 쭉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문제를 좀 어떻게든 내가 풀어내려고 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용규 평가사님 기본서라는 게 그냥 지금은 그냥 기본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쭉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기본서 1회독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진짜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힘들어요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내가 궁금증이 있는데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동 평가사님한테 막 그때 뭐 카톡으로 그때 뭐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랬는데 사실 게시판에서 질문한다는 게 그냥 질문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실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도 질문하시지만 어떤 문제를 정확히 질문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문제도 앞뒤부터 다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얘기해야 되고 누가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라던가 모든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실 텍스트로 하다 보면은 일단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답변해 주시는 분은 내가 어디를 몰라 하는지를 정확히 캐치를 못 하세요, 일단. 내가 질문을 클리어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이분도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시지만 저는 그 답변을 보고 더 혼란스러운 거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질문하러 실강을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그 전년도 거를 들었죠. 근데 이제 질문 때문에 실강을 하러 다녔어요. 뭐 실강 가서 그냥 강의도 들었어요. 복습 겸해서 그냥 쭉 듣고 실강 들었고 근데 이때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터넷 강의로 전년도 거를 듣고 그 다음에 실강을 또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일반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공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강의를 두 번 들은 거잖아요. 어쨌든 조금 낭비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회독이 끝났죠. 제가 다시 한번 기본 강의 들었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들은 거를 다시 한번 1회독을 했죠. 그 다음에 개별 스터디를 구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패스라는 문제집이 있었고 지금은 뭐 많이 푸는 문제집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잡고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저희 카톡방에 그 기도하시는 아이디 쓰시는 분한테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전날 내가 이미 봤던 기본서로 내일 문제 풀 부분의 내용을 예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그 다음날 문제를 풀죠. 그리고 나서 풀고 나서 그거를 복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습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표시를 했다가 유도훈 평가사님 실강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거 강사님들이 보시면 되게 싫어할 얘기일 것 같은데 진짜 어쨌든 뭐 거의 과외 받았어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수업을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거든요. 제가 그 질문 다 듣고 있었어요. 저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질문하는군. 이렇게 질문하는군. 그거 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다 듣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도 혹시 좀 같이 들어도 될까요? 하고 다 들어요. 사람 다 가. 유도평가는 저만 나와. 강사님 잠깐 여기 옆에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막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도평가사님이 생각 좀 하고 질문 좀 하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평가사님한테 이제 좀 떠먹여 달라고 한 거죠, 사실. 평가사님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근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그거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렇게 못해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뭐 맨날 유도 평가사님 요때 요렇게 공부했던 거 얘기하면 항상 하잖아요. 하는 얘기가 유도 평가사님이 저 오늘은 좀 집에 일찍 가면 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그랬어요. 그때 막 실무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답 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매일 읽으면서 이제 암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 저는 모든 게 다 암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답 노트 만들어서 암기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조금 빼도 되는 내용들은 있어요. 일단 기본 강의를 먼저 듣고 기본서의 1회독을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엔 문제풀이를 바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때 제가 조금 그래도 잘 했던 거는 사실 이게 과외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단축됐죠, 사실. 그래서 이때는 막 오전에 200점씩 스터디 했어요. 그러면은 3시간 20분이거든요. 그냥 아침에 딱 8시 앉아가지고 3시간 20분은 푸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좀 쉬고. 그리고 나서도 막 더 풀고 싶은 거예요. 막 다른 문제를 막 더 풀고 싶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또 100점 푸는 스터디를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하루에 300점씩 풀었어요. 그럼 하루에 실무 문제만 5시간을 푸는 거예요. 그럼 풀고 난 걸 또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또 5시간 복습해야죠. 그러면은 그냥 실무만 했는데 사실은 10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거는 그냥 이때 좀 실무 열심히 했다. 그래서 실무가 되게 이때 기틀이 잡혀서 그 이후까지 저는 실무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뭐 성격상 정말 이제 저처럼 뭐 너무 재밌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한 과목에 좀 파고드는 거를 굉장히 선호한다 이러면은 나쁘진 않다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이론과 법규를 조금씩 더 분배를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떤 분들 학교 쓰기들을 이제 저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봐왔고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 같은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법규를 또 재밌어서 법규에 빠져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과목 간 밸런스를 대부분이 다 잃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무만 하다가 밸런스 잃은 거였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법규 하시다가 또 밸런스를 잃으셨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걸 다 했어요. 이게 12월이 언제냐면 9, 10, 11 3개월 동안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꾸준히 문제집을 계속 풀었어요. 기본 문제집이에요. 이 패스라는 게. 지금은 뭐 다른 거를 많이 보시죠. 기본 문제집을 그냥 계속 풀었어요. 기본 문제집의 회독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실무를 이 시기에 가장 목표로 두셔야 될 거는 기본 문제집을 3회독한다. 그리고 3회독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집의 기본적인 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80%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푸시면 돼요. 뭐 3회독이 안 되고 한 4회독에 내가 이제 그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4회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안 됐다 하면 5회독까지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기본 문제집의 해독수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때 실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잘한다. 오, 중상이다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물어보면 기본 문제집 10회독 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그러니까 기본 문제집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 들었고 네, 느끼는 바가 컸다. 뭐 10등 안에 들었죠. 한 자리. 2년 차였는데도 실무를 워낙 많이 해서. 자, 그 다음에는 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풀었어요. 기출 문제 중심으로 풀면서 뭐 실무 이론들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단권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기본적인 기본기가 쌓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본기를 실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조립을 할지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퍼즐 조각 이론이라는 저만의 그냥 좀 오글거리는 어떤 얘기로 만들었는데, 퍼즐 조각을 굉장히 단단하게 들고 있는 게 첫 번째 준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출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 문제집의 해독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거는 저는 퍼즐 조각을 단단하게 들고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논점이 나왔을 때 그 논점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는 기본 문제집을 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논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논점들을 뽑아서 어떤 논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시험장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많이 하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 나왔죠. 실무 공부 방법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퍼즐 조각을 확실히 들고 있고 어떻게 퍼즐을 맞출까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 떨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퍼즐 조각을 이제 단단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어떠냐면 퍼즐 조각조차 단단하게 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문제를 딱 보고서 내가 들고 있는 퍼즐 조각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지금 문제를 보니 요거 빼고 요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가 남았네.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문제를 보니 요거를 써서 풀어야겠다. 이런 사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풀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형을 뭐 이 논점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부터 끝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이 논점을 적용해서 이렇게 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휘둘리시면서 풀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하셔라. 이게 끝이에요. 문제집 많이 푸실 필요도 없어요. 지루할 때 그냥 잠깐씩 보시면 돼요. 지루할 때. 많이 푸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딱 2명 풀었다. 딴 사람 거 안 봤다. 3년차 때는 이제 김상 평가사님 거만 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뭐냐? 불안해서 이제 다른 시중 문제를 왕창 풀고 싶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론. 뭐 지금 정명성 평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론 같은 경우는 크게 암기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암기보다는 이해와 글쓰기 위주에 좀 더 방점을 두시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암기를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암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암기가 아닌 실제 막 논술, 글쓰기 연습하는 이런 쪽의 강의를 많이 들었었어요. 요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인이 암기를 좀 그렇게 조금 힘들어하지 않는다. 근데 왜냐면 법규도 암기할 게 너무 많고 실무도 암기할 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론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암기가 좀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나는 그냥 무식하게 암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 하시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암기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고득점은 안 나오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점수를 받는 데는 조금 용이한 것 같기는 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랑할 만한 점수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근데 사실 이론도 저는 거의 똑같이 공부했어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내용은 탄탄하게 쓸 수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암기보다는 약간 서술하고 논술 같은 쪽에 방점을 두는 강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서술 능력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한 10개 정도 찍고 2개 정도 맞추자 라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2번의 시험 동안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꽈락을 넘는 뭐 그냥 무난한 정도의 방어적인 점수를 잘 맞은 것 같아요. 법규. 기본 강의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왜냐? 기본 강의를 듣고도 잘 모르겠어서였기 때문이죠. 2번이나 들었습니다. 2번이나 들으면서 시간 낭비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2분 기본강. 네, 뭐 지금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만 장난 아니었죠. 그 앞에서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진짜 내가 얘기를 항상 이제 얼굴 볼 때마다 항상 속으로 100번씩 얘기했죠. 내가 너 때문에 떨어졌다, 야. 그다음에 어쨌든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 형한테 많이 법규의 큰 틀을 배우면서 법규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같은 경우는 뭐 법규는 사실 시간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쭉 풀었어요. 뭐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쭉쭉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중 강사 다 정리해야지 뭐 약간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다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암기를 또 언제부턴가 해야 될 때는 했고 이제 법규는 사실 암기를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본인만의 외우는 암기 스타일이 딱 정해지시면 그냥 이렇게 양만 계속 반복만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책상에 앉아서 두세 시간 외워요. 그날 외운 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써봐요. 쓰면서 이제 또 암기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면서 또 써요. 쓰는 게 아니라 샤워하면서 계속 중얼거려요. 비례 원칙, 의의는, 법적 근거는, 내용은, 그래, 외웠고, 자, 그 다음. 이러면서 그냥 계속 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외워진 거는 이제 메모리 카드에 따로 정리를 해서 그것만 이제 또 계속 그 메모리 카드를 암기하는 시간을 할당을 해서 그걸 외우는 거죠. 밥 먹으면서 외웠고요.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랑 똑같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메모리 카드 외우면서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독서실에서 오는 길에도 이제 메모리 카드 외우고 양치하면서도 외웠어요. 그래서 뭐 암기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저는 마무리를 했고, 나중에 이제 법전 암기할 때는 뭐 좀 책상 앞에 지루하니까 저녁에 막 신림동 이렇게 방황하면서 외웠어요. 뭐 법전 하나 딱 들고 그냥 삥삥 돌면서 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외웠어요. 자, 법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좀 한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범위를 한정하고, 그러니까 A급, B급, C급, D급 이런 거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A급은 깔끔하게 다 외우고, B급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토시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외우고, C급은 그럭저럭 쓸 정도로 외우고, D급은 안 외우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흐름 정도만 알고, 이런 선을 좀 명확하게 그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암기가 탄탄하게 안 돼요. 계속 뭔가 막 범위만 늘리고 저것도 나을 것 같은데 하면 저것도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암기가 탄탄하게 안 돼서, 저는 이렇게 좀 범위를 정하고 일단 그거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또 넓히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무 고민 없이 이제 제가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밖에는 이제 휴식, 뭐 운동, 제가 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거는 다음 라이브 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고, 사실은 이거 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8알이 넘어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신림동 생활 같이 했던 우리 사람들 다 너무 친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의 합격 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분이나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 남은 10분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합격 수기요?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실무 기본 문제가 뭔가요? 기본 문제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유동훈 평가사님으로 따지면 종합 문제, 그리고 김상훈 평가사님으로 따지면 중급, 요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가장 기본 문제집이 있어요. 네, 수험계 문제집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예를 들어 뭐 기초, 기본, 뭐 고급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본 정도 되는 문제집을 굉장히 반복해서 푸시면 됩니다. 학원은 신림 쪽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정신 차려 각박한 세상 속에서 평가사님 노베이스 직장인입니다. 1개월 1월까지 직장생활 마무리하고 3월 개강 전에 2차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영어 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1차를 지금 하시기에는 늦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실무 기본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 기본 강의 들으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할만하다 하시면은 실강 없이 그냥 인강으로 쭉쭉쭉 들으시면 되고요. 이거 아무래도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하시면은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실강을 같이 실강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실강을 듣는 게 결코 손해는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실강을 안 들을 정도로 인강에서 이해도가 높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AOSCH님,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톡방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을 알 수 있을까? 네, 제 웬만한 영상 보시면은 댓글에 톡방 주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흥설롱탕님, 부동산 외 간평사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드 전망 어떤가요? 일단 부동산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망이 현재로서는 딱히 시장이 큰 건 없어요. 왜냐면은 부동산이 일단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죠. 업무량은 사실 비슷하거나 좀 더
다른 필드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전문가고 잘 알고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한데 다른 거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좀 뭐 스크래치부터 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막 처음부터 하셔야 되니까 조금 품도 많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막 그런 거일수록 정형화된 게 좀 더 적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많이 현재 시장이 커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또 다른 평가사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뭐 무형자산이나 어쨌든 모든 평가하는데 저희 업무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무형자산, 특허권, 뭐 영업권 이런 것들 부동산 외에 실물자산 뭐 선박도 하실 수 있고요. 선박 같은 경우는 딱 듣기만 해도 시장이 너무 작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근데 무형자산 쪽으로는 나름대로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들 같은 거를 많이 고민하셔서 잘 하시는 평가사님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시장은 작지만 자기가 관심이 많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나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거기서도 충분히 본인이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정도는 괜찮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상황이고 필드 전망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이 작긴 한데 나중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저도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권나미님, 43에도 다른 친구들과 경쟁이 될까요? 만약에 시험 공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근데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순발력은 떨어지시거든요. 근데 인생 경험에서 굉장히 유리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학생 다니다가 이제 막 군대 막 갔다 오고 대학생 다닌 애들이 부동산 거래나 뭐 경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알겠어요. 진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다 책으로만 알죠.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그 사회 경험이 정말 무시 못해요. 이거는 저도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이런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43세 붙으신 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있을 거냐 하시기 나름이죠. 네. 제가 뭐 어떤 베이스가 있으신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영업과 어떤 뭐 본인이 정말 하시기 나름이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부동산은 어리다고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되게 높아요. 저만 해도 부동산 쪽에서는 사실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평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뭔가 뭐 예를 들면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제가 이제 뭐 부동산 계약하러 가거나 이러면 아니 이렇게 어리신 분이 맨날 이래요. 어이구 뭐 이렇게 어리신 분이라서 뭐 깜짝 놀랐어요. 맨날 이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있으셔도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머핀님, 보통 1학기 남겨두고 2차 시험 치고 한 학기 다니고 연수 받는 분들이 많나요? 뭐 이렇게 많이도 하시죠. 뭐 많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다라는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너 그러니? 그냥 뭐 이런 건 되게 많죠. 저도 이렇게 했어요. 한 학기 다니고 연수 받다가 졸업식 갔죠. 허돌투님, 34세 직장인인데요. 만약 37살 정도에 합격한다면 대형 법인에 취직 가능할까요? 허돌님,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불리한 거는 아니, 엄청 유리한 것도 아니고, 엄청 불리한 것, 조금은 불리해요. 조금은 불리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취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 제 대답이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 거지. 이렇게 딱 무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근데 저희 동기 형만 해도 37에 취직 같이 들어왔죠. 저희 법인에.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력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인성이나 뭐 어떤 면접 자세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어린 애들보다, 어린 친구들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핀님, 고민이 많아서요. 아이고, 고민이 많으시군요.
대흥 설렁탕님. 후기 보면 1일 10시간씩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직장 다니면서 2차 준비 가능할까요? 저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안 됩니다. 예, 휴직하셔야 돼요. 최소 3개월. 합격수기 요번에 뭐 서울법학원 보면은 직장인 합격 하신 분 있잖아요. 그냥 되게 일부예요. 되게 진짜 수험계 역사상 몇 없는 저는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진짜 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셨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붙는 정도의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세요. AOSCH님, 평가사님, 전 공대 전공한 저로서 인턴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 참여했는데요. 공대 하셨으면은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안 뽑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지식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통 관련 학과 나오신 분들이 많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은 되겠죠. 하고 뭐 평가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도움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 원시적인 불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식빠님, 3월 진입으로 1학기 학교 다니면서 2차 준비하고 2학기부터 휴학 후 전업으로 1차 준비하려고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인강으로 2차 과목 3가지 다 준비해야 할까요? 실무만 파는 게 나을까요? 1차 붙은 걸로 따지고 말씀을 드리면 3과목 실무만 하셔도 돼요. 네, 실무만 하셔도 되고 3과목 다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으세요. 제가 느낀 바로는 실무를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제가 잘못 읽었군요. 전업으로 1차 준비하려고 합니다. 실무만 하세요. 실무만.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평가사님 느끼시기에 정말 일반적으로 보통 몇 년 잡아요? 이런 거 정말 솔직히 저는 삼식반님이 제가 어젠가도 채팅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이거 아마 제가 처음에는 이 채널 없을 때 덕다이버 채팅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덕다이버 채팅방 있을 때는 정말 이게 질문 받다가 정말 너무 짜증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느낌에서 짜증이 나냐면은 이분들은 사실 그냥 가볍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사실. 되게 집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할 때 되게 질문하시는 상황이 되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막 제가 그냥 되게 성의 없이 이렇게 막 대답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돈 받고 질문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돈 내고 질문해라. 그러니까 단돈 500원이라도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이 500원을 내는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내는 귀찮음을 무릅쓰고라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질문해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열심히 답해주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이분은 이렇게 툭 질문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장문에 대답을 하죠. 그럼 이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질문하시고 그냥 이렇게 딴 데 가시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면 삼식반님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이제 제가 질문 받다 보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제 단답형이나 좀 이제 막 되게 온화하거나 뭔가 질문하시는 분이 민망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괜히 한번 또 흥분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답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얘기 왜 왔지? 네, 어쨌든 삼식반님,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통 몇 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 생각 말하면 땡이니까. 3년, 제 영상에 있죠? 3년, 평균 3년 잡으시면 됩니다. 리스님, 실무만 하고, 3, 4, 5, 6 실무만 하고, 7월부터는 1차 그렇게 하나요? 사실 이게 리스님 뭐 질문해 주셨는데,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 동차를 노려볼 것인지, 아니면 2년차 잡고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하실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너무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허돌투님, 오늘 내용들 올려주실 거죠? 예, 올려드리긴 할 텐데, 좀 이제 편집되는 부분들이 있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강사님 언급하고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조금 자르고, 그다음에 뭐 좀 바보같이 얘기한 거 자르고, 그렇게 해서 올릴 것 같아요. 대응 설렁탕님, 평가사님 현실적이고 꼼꼼하신 것 같아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꼼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전혀 꼼꼼하지 않아요. 꼼꼼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요. 권나미님, 네,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누구셨더라? 그 아이디 리오님인가? 네,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거를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한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하시기 쉽지 않아요. 이 들려오는 안 좋은 뭐 사실은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이게 막 감정평가사라는 게 진짜 막 빛만 있는 그런 직업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좋은 점이 나랑 좀 맞으면은 되게 좋은 직업인 거고 약간 그 정도인 직업일 텐데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뭐 힘들 때마다 이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대충 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단단하게 하셔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최선의 내 마음에 드는 선택이었고 이거 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 가는 거에 거의 막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대기업 가야 된다. 안 돼.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나영 킴님, 평가사님 1차 1회독 끝나고 2회독 중입니다. 2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 궁금합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 1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네,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푸세요. 문제집을 하나 잡고 반복해서 푸세요. 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네, 요 정도로만 답할게요. 뭐 되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 텍스트로 그리고 이런 온라인으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다는 게 이렇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라이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준비하는 법규 강의, 누가 그랬는데, 이 법규 강의 때문에 이렇게 질문 답변 열심히 해주지만 정말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으면서도 사실 제가 법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덕다이버 때부터 간평 채팅방을 운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법규 강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답변을 달아준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틀렸냐 아니라라고 물어보면 아니지는 않지만 뭐 너무 그렇게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에서는 한두 마디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뭐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내가 이런 거 되게 잘하는구나. 내 재능이다. 역시 이런 거 한번 가르치는 거에 한번 도전해보길 잘했다라고 싶은 정도로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제가 겸손하게 얘기할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 아주 나쁘지 않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와 H님 학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생각 중이에요. 실강을 뭐 신림동이나 강남역 근처에서 뭐 스파성으로 실강을 좀 할지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기본 강의 다 인강 들으시거든요. 그냥 막 실강 해봐야 많이 안 들어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을 좀 따로 마련을 하는 게 더 나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믿고 따라가면 합격인가요? 법규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네, 이제 슬슬 주무셔야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수험생이신데 항상 이게 끝내는 게 좀 아쉬워요, 뭔가. 아니야, 너무 쿨하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좋은 저녁 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죠. 저도 지금 요즘 굉장히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되게 단단한 이유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절박함이나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어떤 일에서 좀 탁월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강의 준비를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게 저에 대한 능력, 제 능력이나 어떤 제가 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명 같은 어떤 저에 대한 되게 중요한 숙제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제대로,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이 내 능력에 대해서 증명을 받지 못한다면 되게 인생에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방금 한 얘기가 너무 뭐야 이런 뭐 자기계발서 같은 얘기는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런 되게 간절하고 되게 절박하고 이런 이유를 꼭 찾으셔야 되고요. 그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계발서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외제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너무 이쁜 여자친구, 아니면 뭐 너무 뭐 잘생긴 남자친구,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거. 사실 자극적인 거일수록 사람이 더 강력한 동기 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개의치 마시고, 그런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를 이제 좀 정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매일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매일 아침 그걸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힘들 때마다 그거를 떠올리고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고, 아, 다시 하자.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제 눈을 떠야지 보다는 머릿속으로 내가 그 원했던 그런 간절했던 이유들을 머릿속으로 먼저 딱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뛰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렇게 일어나시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단단한 이유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되게 멋있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되게 좋은 시간, 이 되게 인생에서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진짜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 없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니팜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저희 다 끝났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 또 한 다다음 주쯤에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으니, 설날이다. 다다음 주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어쨌든 제가 또 공지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끄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8명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